이재명 대표에 대해 독재 운운하는데 윤 대통령의 폭거와 독재야말로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나 당선인을 비롯한 국힘은 그에 대해 입도 뻥끗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저 자신의 안위를 위해 권력자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복종하고 따르는 수구보수일 뿐입니다. 아직도 국힘은 총선에서 민심을 확인하고도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린 것 같습니다. 이 대표를 흠집내려고 덤벼들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이런 국힘의 모습과 더불어 여전히 자기 멋대로 하는 윤 대통령의 모습을 국민들이 다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구태하다 못해 썩어가는 수구보수는 머지않아 곧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나경원 국힘 당선인은 지난 6일 채널A 라디오에 출연해 다음과 같이 발언했습니다. 용산 대통령 따로 있고 여의도 대통령 따로 있는 전국 아닌가라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여의도 대통령이라는 얘기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원내대표 선거만 해도 단독 출마, 단독 당선, 소위 이재명 대표의 이재명 1당이 된 이 민주당을 상대로 여의도 안에서는 저희가 적어도 야당 아닌가라고 덧붙였습니다. 거기다 국회의 권한이 굉장히 강해서 대통령께서 내놓으신 많은 공약을 지금 실현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윤 대통령이 지난 총선 기간 동안 전국을 돌아다니며 천조 넘는 사업과 투자를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윤 대통령이 항상 그래왔던 것처럼 밀어붙이면 그만인데 국회가 무슨 상관입니까? 닦아놓고 말해서 윤 대통령이 각종 부자 감세를 밀어붙인 탓에 나라 곳간이 비어 민생 살리는 정책은커녕 아무것도 못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건 생각하지도 않고 무조건 이 대표와 민주당이 문제라는 나 당선인이나 국힘이 한심할 뿐입니다. 또 이걸 굳이 기사로 받아 적어 내보내는 수구 언론도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정말 수구보수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 우기는 게 다입니다. 결국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일사불란한 민주당을 두고 이 대표를 독주, 독재로 비유하여 문제 삼고자 이러한 발언들을 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하지만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독재 정권의 뿌리를 두고 있는 국힘이 이 대표를 두고 뭐라 운운할 자격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껏 수구보수는 반공주의 등 이념을 왜곡하고 남용하여 국민과 시민사회를 통제했습니다. 또한 자신을 방해하는 정적들을 빨갱이라 낙인 찍어 아예 매장시켜버려 경직되고 삼엄한 사회에서 숨죽여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강압적이고 폭력적인 독재를 한 이유는 바로 영구 집권을 통해 무한한 사익을 누리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독재를 한 것과 이 대표를 중심으로 민주당이 하나 된 것을 독재라는 같은 선상에 놓을 수 없을 뿐더러 엄연히 다른 일인 것입니다. 총선 내내 이 대표는 사당화, 독재, 비명행사, 친명횡재라는 딱지가 붙으며 거센 비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대표는 끊임없이 요구되던 쇄신과 혁신을 이뤘습니다. 선거 기간 전국을 종횡무진하여 당내 후보들을 도왔고 결과적으로 당초 목표하던 151석을 넘어 175석이라는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더욱이 이 대표 리더십 아래 당내 45% 물갈이가 이뤄져 소위 수박이라 불리던 반개혁적 인사들이 걸러졌고 원내 지도부 22명 중 19명이 초선이 되며 신선하고 새로운 민주당이 되었습니다. 거기다 최상병 특검법 등 국회 과제를 발빠르게 추진해 통과시켰습니다. 이렇게 이 대표는 추진력을 가지고 리더십을 발휘해 개혁하는데 국힘은 변한 것도 없으면서 큰 소리만 치고 있으니 적반하장도 유분수입니다. 솔직히 언론 탄압과 정치검찰 동원을 위시해 윤 대통령의 독재 영국이 더 큰 문제 아닙니까? 언론의 경우 윤 대통령에게 비판적인 방송사나 언론사를 압수수색하고 기자들을 탄압하며 지극히 윤 정부에 편향된 방통위와 방심위를 통해 걸핏하면 사람을 바꾸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최근 국경 없는 기자회가 발표한 180개 언론 자유 지수에서 62위를 차지하며 지난해보다 15위나 떨어지게 됐습니다. 또 정치검찰은 얼마나 문제입니까? 이승만 정권이 친일경찰과 정치깡패에 의존했다면 박정희와 전두환은 군대와 정보기구를 이용했고 윤 정권은 정치검찰을 하수인 삼았습니다. 그러면서 정적 제거 및 야당 탄압을 위해 이들을 동원해 무자비하게 압수수색하고 죄도 아닌 것을 죄라 우기고 사건을 조작하는 무도한 짓을 벌인 것입니다. 이런 윤 대통령의 모습을 두고 외신에서도 한국의 도널드 트럼프 독재라고 말했습니다. 거기다 올해 3월 7일 스웨덴 민주주의 다양성 연구소에서 발표한 민주주의 리포트 2024의 자유민주주의 지수에서 한국은 0.60점을 받아 179개 나라 중 47위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문 대통령이 집권하던 2019년 18위, 2020년과 2021년 17위였던 것에 비교하면 무려 30이나 떨어진 것입니다. 특히 이 지표의 하락세가 뚜렷한 국가를 독재화가 진행 중인 국가로 보는데 한국은 독재화가 진행 중인 42개국으로 분류됐습니다. 자유라는 단어를 1000번 넘게 쓸 정도로 자유를 강조하던 윤 대통령이 결국 자신의 정치적 선전수단으로 이용하며 방종하고 있는 것이 명백히 드러난 것입니다. 윤 대통령의 폭거야말로 심각한 문제인데 나 당선인을 비롯한 국힘은 입도 뻥끗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저 자신의 안위를 위해 권력자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복종하고 따르는 수구보수일 뿐입니다. 아직도 국힘은 총선에서 민심을 확인하고도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린 것 같습니다. 이 대표를 흠집내려고 덤벼들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이런 국힘의 모습과 더불어 여전히 자기 멋대로 하는 윤 대통령의 모습을 국민들이 다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구태하다 못해 썩어가는 수구보수는 머지않아 곧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